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며칠째 몰아치는 가운데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과 동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상과 저체온증 모두 추운 날씨면 발병하는 한랭 질환들인데요. 오늘은 한랭 질환의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동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구체적인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동상은 주로 귀, 코, 뺨, 손가락, 발가락 등의 외부로 노출된 말단 부위에 잘 나타나며 동상이 생긴 부위는 창백하고 밀랍같이 되고 처음에는 통증과 같은 자각 증상이 없지만 일단 따뜻하게 해주면 조직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과 병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홍방과 불쾌감이 생기지만 수시간 내 정상으로 회복되고 심한 경우에는 조직에 괴사와 수포가 발생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 침범하는 깊이가 다르고 피부 괴사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도 혈관이나 교감신경의 이상으로 인하여 감각 이상이라던가 다한증, 한랭 과민증 및 조직의 영양장애 등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추운 날씨에 동상이 발병을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들 다들 아시는 사실일 텐데 네. 사실 어느 정도 추위에 노출이 돼야 동상에 걸리는지 그리고 혹시 특정한 사람에게만 걸리는 건가요? 영하 2 내지 10도 정도의 심한 한랭에 노출되면서 연부 조직이 얼게 되면 국소적으로 혈액 공급이 없어지게 돼서 동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손상 정도도 심해지게 됩니다. 성인보다는 체포 면적이 넓어서 체온 손실이 큰 어린이와 심폐기능과 체온 유지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동상에 걸리기 쉽고 자체적으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는 당뇨나 갑상선 저하증 환자도 위험 대상군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겨울철 외부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스키나 낚시 등의 레저 활동을 한다든지 젖은 장갑이라던가 신발을 착용한 채 활동하는 것도 동상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동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저체온증에 걸리신 분들도 있어요. 네. 저체온증은 어떤 건가요? 저체온증은 임상적으로는 심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인체의 열 생산이 감소되거나 또는 열 소실이 증가될 때 또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초래되고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혈액순환과 호흡, 신경계의 기능이 모두 느려지게 됩니다. 저체온증은 심부 온도에 따라서 크게 경증, 중등도, 중증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요. 경증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이 33도에서 35도인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떨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피부에 닭살로 불리는 털 세운근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피부 혈관이 수축해서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을 띠게 되며 기면 상태에 빠지거나 자꾸 잠을 자려고 하고 발음이 부정확해지기도 합니다. 중심을 잘 못 잡고 쓰러지거나 외부의 자극에 무반응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중등도의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이 29도에서 32도의 경우를 말하고 의식 상태가 더욱 나빠져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게 됩니다. 근육의 떨림은 멈추고 뻣뻣해지며 동공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심부 체온이 28도 이하가 되면 중증의 저체온증 상태가 돼서 심실세동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유발되어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정상적인 각막 반사나 통증 반사 등이 소실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동상과 저체온증 이들 모두 방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동상과 저체온증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동상에 걸린 경우엔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겨서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몸을 감싸줘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동상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마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네. 동상 부위에는 직접적으로 불이라던가
뜨거운 팩을 접촉하는 행위는 동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동상 부위는 38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 내지 40분간 담가야 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만약에 동상을 입은 경우에는 소독된 거즈를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한 뒤에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합니다.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하면 통증과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체온증의 경우엔 환자의 중심 체온을 올리는 것이 치료의 목표인데요. 우선 환자를 추위에 노출된 장소로부터 대피시키고 환자의 의복을 제거한 후에 따뜻한 옷으로 교체하고,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바람을 차단하거나 불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증의 저체온증의 경우에는 따뜻한 물과 고열량의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고, 마른 담요나 이불로 몸을 감싸서 체온을 올립니다. 네, 동상에 걸린 부위를 손으로 절대 문지르거나 마사지 또는 열을 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동상과 또 저체온증을 치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상의 경우에는 손상받은 부위를 빨리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은 37도,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피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약간 붉어질 때까지 녹이는 것이 좋으며 30 내지 6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동안에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공급해 주도록 하고, 이때 상당히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녹인 피부에는 통증이 있고 붓거나 피부색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녹인 피부는 마른 천으로 덮어서 보온하고, 심한 궤저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이나 팔다리를 자르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체온증의 경우에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이후 치료의 기본 원칙은 응급처치의 기본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환자의 중심 체온을 올리는 것이 최대 목표인데요. 일단 경증의 경우에는 병원 전처치에 쓰이는 방법인 따뜻한 담요 덮기, 가온된 물통을 겨드랑이나 체간부에 올려주는 방법과 40도 정도로 가온된 생리식염수를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중등도 이상인 경우에는 비위관이나 도뇨관, 흉관 삽입을 통해서 위와 방광, 폐, 늑막강 등을 가온된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주거나, 필요시에는 인공 체외 순환기를 통해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저체온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맥 등의 합병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네, 동상과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동상과 저체온증 모두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한 겨울철 질환인데요. 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노출된 신체의 보호입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노출된 신체를 모자나 장갑, 목도리 등으로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고, 한 자세를 오랜 시간 취하지 말고 최대한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의복을 가능한 여러 겹 착용하고 내복을 입거나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젖은 옷과 양말, 신발은 되도록 빨리 건조한 것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시간 추운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여벌의 양말이나 장갑, 신발 깔창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웅크린 자세라던가 꽉 끼는 옷, 장시간 서 있는 것, 흡연, 음주, 진정제 복용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상과 저체온증 모두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겨울철 질환들인데요.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는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 속 수칙들 준수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